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저는 공부를 합시고 이 경제학을 한 40년 공부를 했는데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다 애터미는 갖추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있는데 문제는 주관적 조건이에요. 나는 그러면 어떤가? 이것을 HD, 인간 개발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개발. 인간 개발, Human Developmen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아주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고성능 컴퓨터가 동일한 아웃풋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고철일 수도 있고 캘큘레이터 수준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아웃풋을 내는 컴퓨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텀이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아웃풋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그걸 인간 개발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빈곤 연구학자가 있습니다.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인도 경제학자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평생 연구해서 지금은 노벨상까지 받고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로 있는 분이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티아 센의 결론은 뭐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 개발이다. 그러니까 everything is up to me.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 모든 건 up to you가 아니고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아마티아 센이 유엔에서 요청을 해서 인간 개발 지수를 개발을 해서 유엔에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작년도 거 보니까 우리나라 인간 개발 지수가 세계 17위예요. 17위. 굉장히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이니까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평균 세계 17위에서 앞인가 몇인가는 자기가 생각해봐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요 신뢰 문제는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세상 만사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그럼 신뢰라는 것이 믿음, 신뢰라는 것이 오늘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무신분립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뢰가 없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야당이든 여당이든 꼭 무슨 워크숍 할 때 보면은 주제가 무신분립이에요. 백성의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말, 2500년 전이면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런데도 그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도 많은 현자들이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뢰를 쌓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공자의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걸 공문 사과 10철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이 정치, 외교, 그 다음에 장사, 사업에 등한 사람이에요. 자, 자공 문정. 자공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자, 정치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둥. 뭐라고 그래요? 족식. 식량, 다시 말하면 먹을 게 풍부해야 된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국민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큰 정치가 됐건 작은 정치가 됐건 자기 밑에 폴라워들이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 정치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폰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들한테 베팅이나 시켜가지고 이게 돈벌이가 안 된다면 그 사람 스폰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하는 이 정치도, 하는 일도 이게 정치인데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돈벌이가 돼야 된다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족평. 이거 병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족은 풍족하다 할 때 족자예요. 오늘날 개념은 국가 안보예요.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치안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안까지를 과거에 춘추 전국시대니까 이제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입니다. 날만 새면 싸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침략에 시달려서 죽고 맞아 죽고 얻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백성을 튼튼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백성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공자의 얘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백성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백성이 죽는다. 백성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민신지의. 백성이 믿게 만들어야 된다. 누구를? 조정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이 셋 중에 부득이 하나를 없애야 한다면 뭘 없을까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병, 군사력을 없애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군대고 나발이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외적이 침입해서 죽는 문제는 둘째 문제고 우선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남았죠? 2개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을까요? 그러니까 거식, 식량을 없애라. 식량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가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고로 계유사. 모든 인간은 맞아 죽건 굶어 죽건 전쟁터에 죽건 죽게 돼 있다. 죽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죽건 굶어 죽건 나이 들어 죽건 병들어 죽건 맞아 죽건 전쟁터에 나가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민무신분립. 백성이 믿지 못하면 금방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금방 망한다. 민무신분립. 파트너가 스폰서를 못 믿으면 그 조직은 금방 망해요. 신뢰. 이 신뢰를 얻는다는 게 인간 개발이에요. 이제 신뢰. 이 신뢰. 트러스트인데 이 신뢰를 얻는다는 게 트러스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개발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믿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개발, 여기서 인문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문적 소양은 인문학적 소양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통상 인문학의 대표를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학, 그 다음에 역사, 철학을 얘기하는데 그거 모른다고 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소양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야, 인간. 인간 그 자체. 대한 이해와 언행입니다. 그 실천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 그 자체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썰먹을 도구가 아니 수단이 아니에요. 인간 그 자체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누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스폰서를 위해서 내가 앵벌이한다. 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는 건 뭐예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인간 그 자체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면은 그건 인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박 회장께서 1년만 계속 나오라고 한지 아세요? 나오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여기서 무슨 지식을 얻는다, 인포메이션을 얻는다 그것도 있지만은요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은 솥에 밥을 먹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이 들어서 만나는 거냐 만나니까 정이 든 거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에? 일반적으로는 만나니까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이 들어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꾸 나와서 같이 얘기를 듣다 보면 언어의 의미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공유하게 돼. 공유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질 않아요. 세 번째는 인문적 소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요. 이때 그러므로 남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산에서 이 정화하는 아저씨들 계시죠? 청소하는.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은 제발 쓰레기를 길에다 좀 버려달라 이거야. 왜 그걸 모래 속에다 파묻어 놓냐 이거지. 그리고 저 밑에 바위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다 이거야.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야. 이런 사람은 이건 학교를 몇 년 다녔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인간적 소양이에요. 기본 소양이라는 게 기본적인 교양이거든. 아주 기본적인 번디소자니까 이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칸트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목적이다.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것이 도덕률의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은 칸트가 하는 얘기가 네 목적을 위해서 집 밖고 써먹어도 좋은 존재가 아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에게서 유일한 선은 무엇이냐? 선의지다. 결과론이 아니고 목적론이야. 내가 파트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파트너가 돈벌이를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이 선의지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선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 대한 요걸 잘하면은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도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재계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뚝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30분씩 일찍 출근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저는 괜찮은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해요. 30분 일찍 출근해서 문 열고 환기하고 청소하고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거 하버드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놈은 유능한데 꼭 10분씩 늦어 출근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중요한 보직을 주지 않는답니다. 저런 거 하나 못 지킨 놈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전체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행위 하나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게 만들어, 못 믿게 만들어. 못 믿게. 믿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뢰는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 많죠. 야, 너 나 못 믿어? 그런 놈은 못 믿을 놈이에요. 그런 놈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너 내 말 못 믿어? 그거 못 믿을 놈이에요. 믿음은, 신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너 나 못 믿어? 절대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저놈은 못 믿을 놈이다. 그렇게 해도 거의 맞아요. 결국 결론은 인간 개발이에요. 휴먼 디벨롭먼트.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